요즘 혈당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당뇨에 좋다는 영양제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과연 당뇨인에게는 어떤 영양제가 좋을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누가 봐도 광고 같은 제품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혈당이 떨어진다, 당뇨가 사라진다 라고 당뇨에 좋다고 광고하지만 드셔보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실제로는 대부분 효과가 썩 훌륭한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부분 가격이 비싼 것들이 많습니다. 식단 관리나 운동 없이 영양제만 먹고 당뇨가 나았다면 당뇨인 모두가 혈당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좋은 제품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가 아닌 연구 결과로 확인된 정보와 약사님들께서 알려주신 정보로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당뇨인을 위한 영양제 고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타민C, 마그네슘, 비타민 D입니다. 그런데 영양제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복용 방법을 알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씩 살펴보면서 혈당 조절을 위한 복용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당뇨에 무조건적으로 추천되는 영양제 1순위가 비타민C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비타민C가 쉽게 손실되고 비타민C의 요구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비타민C가 당뇨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비타민C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의 비타민C 수치가 건강한 사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당뇨 환자의 경우 식사를 통한 비타민C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비타민C가 소변으로 더 빠르게 배출되며 보다 쉽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 더 많은 비타민C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당뇨인이라면 정상적인 비타민C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마치 아르기닌처럼 산화질소의 생성을 늘려서 혈행을 개선하고 당의 세포 유입을 늘리는가 하면 췌장에서 당화 인슐린의 생성을 줄여서 정상적인 인슐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타민C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라는 겁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식사를 통해 비타민C를 잘 섭취할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뇨에 효과적이라고 발표된 연구의 대부분이 500mg에서 1000mg 사이에서 진행되었으니 동일한 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적으로는 아침 500mg, 저녁 500mg으로 1일 2회 섭취하는 것이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약사님께 물어보니 어떤 비타민C를 섭취해도 상관이 없으며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C와 마찬가지로 당뇨인에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혈당 조절에 관한 효력이 검증된 성분입니다. 21년도 진행한 당뇨병이 있는 사람 700명과 당뇨 전 단계인 사람 9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요. 마그네슘을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큰 폭으로 개선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혈당뿐 아니라 수면의 질 개선, 스트레스 완화, 피로 개선, 혈액순환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생각보다 일반적인 식단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려워 결핍되기 쉽습니다. 서구화된 식단일수록 마그네슘 결핍이 쉽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절반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이죠. 당뇨인이라면 마그네슘이 더 쉽게 결핍되고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기본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칼슘이 복합된 마그네슘과 마그네슘만 있는 제품인데요. 식사를 하면서 두부, 유제품 등 칼슘을 이미 잘 섭취하는 경우라면 마그네슘만 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그렇지 않다면
칼슘이 복합된 마그네슘을 고르세요. 칼슘은 과다 섭취로 가게 될 경우 혈관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식습관을 잘 고려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7만 6천여 명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을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D 섭취가 인슐린 분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를 매일 섭취했을 때 인슐린 분비 기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비타민 D를 섭취했을 때 인슐린 분비 능력이 26%나 증가했고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 인슐린 분비 능력이 14% 감소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비타민 D가 인슐린 분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안 되는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비타민 D가 간과 근육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포도당을 근육에 넣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 극복에도 비타민 D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당뇨뿐만 아니라 살찐 당뇨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비타민 D라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 중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무조건적으로 혈당을 낮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충분한 함량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비타민 D를 안 드시는 분들은 챙겨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아무리 영양제가 좋다 해도 당뇨인에게는 식단과 운동이 필수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영양제만 먹는다고 알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니깐요.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영양제도 챙겨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깐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